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세연의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태승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1편, 2편을 보시면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시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적당한 운동과 좋은 식습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연에도 역시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의 저자이신 김세연 작가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건강해지시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고요. 아, 네. 예, 저도 인체정화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의 어떤 컨디션이 점점 좋아진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오늘 세 번째 강연에서 다루어 주실 주제는 호전 반응과 또 부분 해독, 전신 해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호전 반응이라 함은 보통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신호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김세연 작가님께서는 호전 반응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요? 네, 지금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 속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말하자면 집을 고칠 때 뭐 먼지도 나고 네. 또 녹물도 나오고 그러듯이 그렇게 우리 인체 내에서도 그렇게 냄새도 나오고 발진도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호전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요즘에 그 식생활, 그 먹을거리들이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또 가공식품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이렇게 흡수하게 되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건강과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요. 사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그 비만이라는 말을 언제부턴가 쓰지 않고 생활습관병이다. 세이카츠 슈칸병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활습관병. 네, 네, 네. 그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는 이제 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또 우리 김세연 작가님께서 지금 개발해 놓으신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몸이 좋아지는 하나의 신호의 과정으로서 호전 반응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오늘 그 호전 반응에 관한 말씀과 또 해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네, 오늘도 멋진 강연을 부탁드리면서요. 여러분, 3편 시작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현대인들이 대사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가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이 시간에는 그 회복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반응들은 왜 일어나는지, 또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그것을 통하고 나면 어떻게 결과로 우리가 건강으로 회복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하고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소화와 대사를 이 원으로 표시했는데 보통은 이 소화를 시키는데 한 30% 정도 쓴다면 요만큼 이렇게 쓰게 된다면 원래는 대사를 이만큼을 다 이제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게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인공적으로 가공을 하고 또 변화를 자꾸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체내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맞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대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모든 화학적 기술자들이 즉 효소가 이렇게 소화를 더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파견 나온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만큼 대사 효소를 소화 효소로 사용되어지는 다시 얘기하면 뺏김 또는 쏠림 현상 다시 얘기하면 이쪽으로 이제 뭐 이제 도둑질 당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대사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소화는 무엇인가? 이건 소화 흡수 외에 나머지 분해 배출 그리고 또 이제 항염 항균 즉 염증을 대항하는 거라든가 또는 균과 싸우는 거 그리고 해독살균
독성을 분해하고 이제 우리 인체에 무독화시키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균을 아예 죽이는 역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의 정화 이것도 다 대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포의 재생과 부활 이런 것들도 다 이쪽인데 그것을 도와주려면 소화 요소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 요소를 이만큼 썼던 것을 이제는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아예 한 10분의 1 정도도 사용하지 않게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이제 이 대사의 영역이 이게 이 대사 이만큼밖에 예를 들어 여기가 1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럼 이 대사를 이렇게 하면 거의 한 90 정도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또 더 늘어나게 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100 이상의 그런 어떤 말하자면 대사가 활성화될 수 있겠다. 다시 정리하면 대사라는 것은 분해 배출, 즉 몸에 해로운 걸 배출시키는 능력, 그리고 염증과 싸우거나 또는 균과 대항하는 것들, 그리고 독성을 무독화시키고 균을 죽이는 역할,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세포의 재생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극대화시키는 게 호전 반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호전 반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효가 된 것을 체내에 넣으면서 2000kcal 정도가 어떤 이제 분이 매일같이 쓴다면 2000kcal를 300kcal밖에 공급을 안 해주면 1700만큼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된 이 열량을 우리 몸에서 막 갖다 분해해 쓰는 거예요. 이때 지방도 태워 쓰고 또 우리 몸에 죽어가는 세포, 또 죽은 세포, 병든 세포, 말하자면 고름이나 또는 말씀드린 대로 염증 또는 혹, 개실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분해돼서 이제 일부는 땔감으로 갖다 쓰고 일부는 갖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평소보다 훨씬 많은 노폐물질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막 혈액 속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혈액이 탁해질 수 있는 거죠. 호전 반응에서 그러니까 혈액이 탁해지니까 또는 염증이 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깊어질 수 있죠.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간의 GPT, GOT 또는 감마 GTP 수치 같은 게 올라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 같으면 그게 계속해서 더 심해지지만 호전 반응은 일시적으로 잠깐 수치가 높아졌다가 길어야 2주입니다. 짧으면 한 이틀 정도 이내에 그런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게 그게 호전 반응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녹물 같은 게 말하자면 집을 고칠 때 나오듯이 그게 우리 몸에서 막 이제 표출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또 발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는 간 수치에 영향을 준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발진의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막 가렵고 또는 뭔가 막 이제 피부병처럼 막 돋아나기 시작하죠. 화장품을 많이 썼던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분들 얼굴로도 막 나타납니다. 비염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콧물이 막 흘러내리게, 농이 흘러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중이염이 있었다. 그럼 여기가 더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안 아프던데 왜 부풀어 오를까?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딱딱했거나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분해되면서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더 열도 나고 순간적으로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래가 더 나온다든가 심지어는 위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들은 일시적인 혈액이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놀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딱 그러니까 가래나 또는 그 혈액이 탁 나온 다음에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수련하다. 예를 들어서 아랫배가 늘 묵적지근했는데 이게 하열식으로 탁 피가 탁 나왔다. 검은 피와 덩어리들이 같이 막 이렇게 이제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 그게 뭐 어지럽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랫배가 후련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걸 호전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치질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변 보기 전에 또는 변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이물질이 또는 혈액과 섞여서 나왔다.
놀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호전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몸이 더 무거워지고 순간적으로 꼼짝도 못하게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감기 몸살 증세처럼 아예 몸을 전체적으로 수리가 들어가야 될 때는 못 움직이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하루 정도는요. 그럴 때는 그냥 따뜻한 이불 속에 차라리 그냥 누워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이 아주 가볍게 막 날아갈 듯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이제 케이스도 나오고, 그리고 무릎이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막 무릎이 막 끊어지듯이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막 아프죠. 주로 언제 아프냐? 이런 그 통증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고 피가 안 흘렀던 곳에 다시 피를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을 새로 만들고 또는 막혔던 혈관을 뚫고 또는 혈관을 넓혀서라도 새로운 세포와의 교체 현상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럴 때에 이제 통증이 수반되는데 대개는 밤에 10시 넘어서 부터 이제 한 2시 정도 사이라든가 요럴 때 이제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럼 왜 밤에 더 아플까? 그 시간에 이제 말하자면 치유하는 힐링 골든 타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간에 가장 좋은 호르몬들, 이런 멜라토닌 호르몬이나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우리 몸을 새롭게 이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호전 반응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굳이 수치를 가도 어디 가서 더 막 알아보고 재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것은 부작용이다 라고 또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부작용과 호전 반응은 그렇게 우리가 참고로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전 반응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인체 정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말하자면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몸 속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가 여기서 잘 소화 흡수되고, 그리고 이제 소화된 것은 잘 흡수되고 찌꺼기는 대변으로 잘 나오게끔 하는 거, 첫 번째 이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장을 좋아지게 하면서 뿌리를 좋아지게 하면서 대변으로 노폐물이 잘 나가게 해주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흡수돼서 간을 통해서 또는 림프관을 타고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영양물질로 만들어진 것을 이와 같이 동맥을 타고 각각의 뇌세포로부터 우리의 발끝 세포까지 이렇게 이제 전달되면 그것을 우리 몸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남은 노폐물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콩팥에서 걸러서 내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기, 둘째는 소변으로 잘 나오게끔 하는 출구를 열어주는 걸 부분해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 소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분적으로는 이제 체지방을 어떻게 빨리 우리 몸에서 줄여나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꼭 골다공증과 그리고 요요를 수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혈액을 산성으로 가게 한다든가, 그래서 케토시스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칼슘의 소모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바디 리사이클링 현상, 즉 요요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 세 번째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사실은 4차원의 세계를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정신적인, 즉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면 우리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서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작동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최소화시키고 이제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그 좋은 호르몬들, 인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잘 분비돼서 빠른 속도로 각각의 기능들이 잘 자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대변, 소변, 체지방, 그다음에 호르몬.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1번, 2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음식을 조절하면서 할 수 있으나 완벽한 인체 정화는 음식을 사실상 어느 일정 기간 딱 끊고 올리 그러니까 발효된 것만 먹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먹지 않고 발효된 음식, 발효된 말하자면 반찬, 그게 이제 해조류와 곡류와 그리고 이런 초본류 이런 것들을 발효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발효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여러 번에 걸쳐서 복합 배양을 시키는가, 이것은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이제 그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발효할 때마다 새로운 물질이 생긴다고 그랬죠. 인체 유익한 물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을 넣어주면서 음식을 차단시켜주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복합 발효 배양물이 들어오고 대사가 극대화되고 그럼 우리 몸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 비만으로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당뇨, 그리고 각종 이제 자가면역결 비비라든가 또는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피부 질환 또는 만성 염증 질환 이런 것들은 약이나 주사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니다. 약이나 주사로 해야 될 것은 급성 전염병 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럼 빨리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혈액이 오염되고 또 호르몬의 부조화가 왔고 영양의 밸런스가 깨졌고 이것은 내가 노력해야지 그걸 약이나 주사로 가지고 하는 것은 급할 때 외에는 사실상 이것을 건강한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노멀 스테이터스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헬스 리커버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최종 정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 이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몸이 좋아지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집을 고칠 때 막 먼지가 나고 그리고 파이프를 이제 고치거나 물탱크를 청소할 때 녹물이 나오고 정화조를 뜯어낼 때 막 또 냄새도 나고 이것을 우리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집 부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고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하나의 그 과정이죠. 그것을 집 고치는 줄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이렇게만 본 사람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은 집 고칠 때 당연히 그런 냄새 나고 녹물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먼지도 나고 그리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본래 야생 동물처럼 자연의 것을 먹고 또 자연의 삶을 살아간다면 특별히 이런 말하자면 인체 정화가 필요 없어도 될 겁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가공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속이 점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다. 옛날에는 깨끗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고혈압 당뇨가 거의 없었죠. 지금은 속이 안에가 이제 말하자면 지저분해진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로 자꾸만 노폐물로 오염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상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세균을 죽이는 그런 전염병을 고치는 형태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체를 어쩌면 모독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인체에 나타나는 고혈압, 당뇨 저는 그런 것을 병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죽하면 고혈압으로 나타나겠어요. 피를 압력을 높이지 않으면 머리끝에서 발까지 생식기 끝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압을 높였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기할 수 있겠죠. 오죽하면 오줌으로 당을 빼내겠어요. 당이 얼마나 피 속에 많이 남아 돌면 심장으로 돌리지 못하고 빼내겠습니까? 그 빼내는 이유는 우리 인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마지막 최후의 수단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병처럼 혈압을 억지로 내리고 당뇨도 억지로 세포로 막 들어가게끔 인슐린 비슷한 것을 약으로 또는 주사로 투여한다면 우리 인체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나타난 증상만 가지고 어떻게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땜빵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는데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병이 점점 더 가질 수가 많고 이것을 원인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결과만 보면서 그걸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때가 늦지 않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다 알아서 소화시키고 알아서 대사도 하고 알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들도 다 우리 몸에 다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인체는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휘구하려고 하고 또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인체 정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수시로 인체 정화를 시켜가면서 건강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몸을 존중하는 길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인체 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건강한 상태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나름대로의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 규칙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저는 건강 10계명 이러한 타이틀로 책에다가 수록해 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해한다면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 왔다가 그렇게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받지 않고 나름대로 소명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건강해야 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플 의무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현의 인체정화 기적이야기 세 번째 강연을 마쳤습니다. 김세현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생명이 살아나는 과정에서의 그 호전 반응, 즉 다시 말하면 아픈 부분이 더 심하게 아파지는 현상이라든가 또 정말 견딜 수 없는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호전 반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상당히 많이 걱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연을 딱 듣고 나니까 몸이 살아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상태로 돌아오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강연을 이렇게 세 번째 강연을 이렇게 마치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호전 반응을 이해를 못하면 네. 부작용이라고 이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네. 그 큰 차이를 잠깐 정리한다면 호전 반응은 잠시 아프거나 또는 그 냄새가 나거나 네.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부작용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몸이 더 나빠지는 걸 네.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구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연을 잘 이렇게 경청하신 분들은 부작용과 호전 반응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강연을 마치기 전에 네 번째 강연에 대한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세현의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 제4편에서는 인체정화가 된 후에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또 우리 김세현 작가님께서 세워놓으신 건강 10계명이라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동차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기계에도. 네.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그러니까 써야 하는 네.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그 매뉴얼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대가 됩니다. 김세현의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 세 번째 강연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네 번째 강연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